안녕하세요. 세계금융연구원 골든클럽 원장 정기준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랜만에 화면으로 찾아뵙습니다. 자, 그동안 좀 빠르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화면 없이 목소리로만 진행을 했었는데 역시 카메라를 켜니까는 또 말이 좀 더듬더듬 약간 느려지긴 합니다. 자, 아무튼 간에 바로 시장 얘기로 넘어와서 얘기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하락했어요. 다행인 거는 시장은 잘 버티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를 보실 텐데, 코스피 지수 보시면은 장중에 또 흔들림은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뉴욕 증시하고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죠. 아래 꼬리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분봉으로 다시 넘어와서 보시면요. 장중에 많이 좀 회복을 했어요. 그쵸? 장 초반에 밀렸다가, 재차 좀 올라오다가 점진적으로 안정을 찾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뉴욕 증시가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 국내 주식시장이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스닥 시장을 보시면 나스닥이 이렇게 오르다가 떨어졌어요. 다음 달 금리 인상 소식 때문에 채권 금리가 국채 금리가 많이 올랐고 그 여파 자체는 그대로 환율 시장에도 좀 전이가 됩니다. 국내 원달러 환율을 보시면은 오히려 러시아 사태가 발발해서 리스크가 올라갔을 때를 장중에 넘었었어요. 그러다가 안정을 찾았는데 이런 거 자체가 지금 전체적으로 글로벌 국제 이제 금융시장의 어떤 리스크를 의미를 하거든요. 근데 다행인 것은 고점 대비해서 많이 내려왔다는 거고 이런 모습이 다음 주에도 좀 이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런 모습이 좀 이어지게 된다면은 환율이 안정을 찾는 모습이 이어지게 된다면 국내 주식 시장도 더 좀 탄력적으로 회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율이 좀 이런 식으로 안정을 찾는다면 코스피 그러니까 환율이 안정을 찾는다는 것은 국제금융시장이 안정을 보인다는 얘기로 좀 해석을 하면 됩니다. 한국 시각에서요. 그렇게 되면은 코스피 시장은 근데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 양상만 놓고 본다면은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다음 주 시장도 오히려 최근에 올랐던 것보다 탄력적으로 회복세를 그릴 수도 있거든요. 코스피는. 왜 코스피가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그 이유는 삼성전자부터 해서 시가총액이 좀 있는 우량주들이 이제 좀 움직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삼성전자 주가 한번 보실 텐데요. 삼성전자가 오늘 좀 글로벌 주식시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향은 받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이번 주에 저점이 빠지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도 어느 정도 바닥을 형성을 한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 바닥권이 웬만큼 완성이 되고 난 뒤에는 지금 거의 저는 이제 빠질 만큼은 좀 빠졌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는 반등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에 주목을 해봐야 될 겁니다.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지수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힘도 있다. 자, 지금 이제 오늘 주제에서 여러분들 모든 걸 좀 다 바꾸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삼성전자를 제외하고서 여러분들이 물려있는 주식들 대부분은 성장성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예를 들면은 LG에너지솔루션. 이거 LG에너지솔루션 한번 여러분들 물론 이제 성장성이 있어서 PR을 절대적으로 놓고 따지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의 PR은 올해 실적 기준으로 127배거든요. 그러니까 상장했을 때부터 너무 높은 PER을 적용을 받았다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2배씩 성장을 해서 3년을 성장을 하더라도 그래도 지금 2025년 기준으로 PER 20배예요. 사실 2025년 정도면 어느 정도 성장이 끝나거든요. 그럼 지금 주가 수준이 좀 너무 비쌀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 밖에도 네이버며
카카오며 이런 종목들 팬데믹 때문에 원체 많은 성장성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네이버는 사실상 좀 더 내려올 여지가 있지 않을까 주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카카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류의 성장주들이 시가총액이 큰 상황에서 사실상 지수가 회복을 하더라도 회복세는 더딜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겁니다. 시장의 패가 이제 바뀌기 시작해요. 시장의 패가 바뀌는 가장 큰 흐름 중에 하나가 최근에 현대중공업이 약간 그것에 대한 답을 주었습니다. 현대중공업 주가를 보시면 올해 이제 3월달 다른 종목들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 랠리를 펼칩니다. 10만원 하던 게 60%의 주가 수익률을 만들어줬어요. 물론 고점 대비해서 밀렸는데 저는 무조건 이거는 다시 간다고 봐요. 현대중공업은 무조건 다시 간다고 봐요. 지금 왜냐하면 수급이 이런 쪽으로 옮겨오고 있어요. 정통적인 가치주들. 근데 아직 이런 종목들 시가총액이 낮아요. 포스코홀딩스도 저는 충분히 좀 가능성 있게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아직 1.02%밖에 되지 않고 반대로 네이버 이런 종목들 시가총액이 2배입니다. 그들 종목들에. 그러니까 이게 좀 빨리 바뀌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성장주들 시가총액이 좀 비중이 낮아지고 가치주들이 빨리 올라와줘야지 코스피도 신이 나게 갈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과도기적 단계예요. 이게 바뀌는 데 있어서.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지수의 움직임이 그렇게 막 활발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이 평가되는 게임주부터 해서 제약바이오주 이런 종목들 시가총액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게 더 더딜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장주들은 이제는 좀 시들해질 거고 가치주들이 오를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는 당연히 지수와 상관없이 바꿔야 돼요. 여러분도 분명히 물려있는 거는 작년에 상장했던 종목들, 작년에 상장 때문에 이슈가 됐던 종목들, 엔솔이라든지 크래프톤이라든지 카카오 관련 종목들 다 성장형 종목들이거든요. 거기 다 물려 계세요. 이제 빠져나올 때입니다. 빠져나오고 가치주로 가야지 여러분들 수익 회복도 되고 수익도 새로 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완전히 시각을 여러분들 완전히 탈바꿈해야지 된다. 그래서 배우자하고 자식 배구는 다 바꾸라는 주제를 들고 나온 겁니다. 그거 안 바꾸시면 여러분들 아마 올해 내내 소외될 거예요. 성장주들은 계속 추세 하락을 할 거고 가치주들은 이제 추세 상승하기 시작한 거니까 현대중공업도 이제 시작한 거예요. 이제 시작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조정받고 또 가고 조정받고 또 가고 올해 얼마까지 갈지 몰라요. 국제유가 계속 올라갔죠. 오일머니가 어디로 갑니까? 플랜트, 조선, 뭐 해양부터 해서 건설 다 저평가되어 있어요. 건설도 많이 저평가되어 있어요. 그러한 종목들 심심하다 그래서 안 볼 게 아니고 이젠 바꿔 탈 때예요. 지금 강력하게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요. 그 종목들 연말까지 무조건 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주식시장, 글로벌 주식시장 주변 자금은 아무리 긴축을 하고 하더라도 돈 풀어댄 게 많아서 인플레 효과 때문에 너무 많아요. 어디로 가요? 그 종목들이. 그 돈들이요. 계속해서 하이리스크가 있지만은 리턴이 많은 쪽을 택할 거예요. 그러면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종목들, 실적 좋고 가치 좋고 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 어찌 되었거나 여러분들께서 그런 종목들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지 됩니까? 비워야죠. 물려있는 종목들 과감하게 자르고 나오세요. 성장주라면. 네? 그런 종목들 과감하게 자르고 나오시고 가치주로 가세요. 이젠 가치주가 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추천주를 여러분들께 드리면은 사실 뭐 작년까지 여러분들한테 2차전지 얼마나 밀었습니까? 2차전지 관련주는 계속 밀었습니다.
우리 골든클럽, 유료 골든클럽에서도 수익 많이 났던 거는 다 2차전지하고 관련된 종목들이고요. 이제는 전혀 다른 판이에요, 시장이. 지수가 가던 말던 간에. 지수가 가던 말던 가치주에서 2배, 3배 터지는 것들 계속 나올 겁니다. 여기서 소외되지 마세요. 자, 그러면은 뭐 일단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추천주로 넘어올 텐데, 그럼 그런 측면에서 어떤 종목들을 우리가 접근해 보면 좋을까? 오늘 2종목입니다. 먼저 페노션하고요. 페노션도 조금 실적이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근데 중장기적으로 오늘 가지고 나오는 건 아니고 주간 단위 유망주로 들고 나오는 거거든요. 해운 쪽에서 아무래도 좀 뭔가 액션이 있을 것 같아서 해운 쪽에서 관심 종목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주간 단위로 조정 받을 만큼 받았고, 좀 어느 정도 저가 매수 세력도 눈에 들어와요. 이제는 주가 올릴 일이 남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해운주 관련돼서 페노션 정도 어떨까 들고 나왔고, 자, 다음 종목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STX 엔진입니다. STX 엔진. STX 중공업하고 엔진하고 좀 고민을 해봤는데, 엔진이 조금 더 실적 측면에서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있어요. 그래서 물론 좀 더 길게 본다면 뭐 2-3달 정도로 본다면은 STX 중공업을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2-3달, 2-3개월 정도. 근데 당장 다음 주에는 모멘텀이 오히려 저는 엔진이 강할 것 같다. 그래서 STX 엔진에 대해서 현대중공업이 그만큼 움직였으면은, 물론 이제 STX 엔진이 안 움직인 것은 아닌데, 지금 이 저항권을 돌파하고자 하는 욕구가 되게 강해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STX 엔진 한번 뭐 한 2-3주 정도 바라보고 들어가 볼만 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추천주로 들고 나왔습니다. 자,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지수하고는 다를 수 있어요. 성장주들이 빠지기 때문에 지수는 흔들릴 수도 있고 지지부진할 수 있지만, 소리 소문 없이 움직이는 마치 현대중공업이 이 안 좋은 시장 여건에서도 60%의 수익을 줬던 것처럼 시장은 다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자신감 가지시고 과감하게 포기할 종목들은 포기하세요. 성장주들 포기하시고 이제는 가치주로 좀 넘어오시라. 이 정도까지 설명드리고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든클럽 세계금융연구원 원장 정기준이었습니다.